형제자매와의 관계 참 묘하지 않나요? 어릴 땐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든든한 존재였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자가 되기도 하고 괜히 어색한 사이가 되기도 하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무 뜻 없이 한 말이 형제자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적, 혹은 서로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관계가 삐걱거린 적 말이에요. 김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형님과 평생 가깝게 지내왔는데 몇 년 전 부모님 유산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감정이 상하고 말았죠. 나는 내가 더 많이 가져간 줄 알았어. 형님이 툭 던진 이 한마디에 김 선생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의지했던 형제였는데 이제는 전화 한 통조차 어렵게 느껴집니다. 박 여사님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동생과 이야기하다가 무심코 말했어요. 엄마가 너만 챙긴 것 같아서 늘 서운했어. 그러자 동생이 발끈하며 대답했죠. 그게 말이 돼? 나도 힘들었어. 그 이후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말 한마디가 형제자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이니까 더 편하게 말하고 또 그만큼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만큼 든든한 존재도 없습니다. 이 관계를 소중히 지키려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형제자매 사이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5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소한 비밀이 아니라 형제자매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지침이에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재산 문제에 대한 속사정. 재산 문제만큼 형제자매 사이에서 민감한 주제도 없을 거예요. 어릴 땐 부모님이 사주신 장난감이나 용돈 때문에 다퉜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고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얽히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하다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더 많이 가져간 줄 알았어. 이런 말 한마디가 형제애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흔한 경우가 부모님을 돌보는 문제입니다. 나는 엄마 병원비를 다 부담했는데 너는 뭐 했어? 이렇게 책임을 따지기 시작하면 원망과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쪽이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부모님과 가까이 살면서 더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면 감정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결국 재산 문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형제자매 간의 신뢰, 애정,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들이 얽힌 복잡한 문제죠. 이런 주제는 신중하게 다루고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공유하기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돈은 없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형제자매 관계는 한번 틀어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부모님에 대한 불만. 형제자매끼리 부모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릴 적 기억들이 떠오르죠. 그런데 혹시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나누다가 오히려 더 큰 오해와 갈등이 생긴 적 있지 않으신가요? 같은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어도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경험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형제는 엄마가 널 더 좋아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형제는 나는 늘 소외감을 느꼈어 라고 느낄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면 상대방이 이를 반박하거나 변호하면서 대화가 감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부모님을 비판하는 이야기는 형제자매 간의 감정적 거리를 더욱 넓히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빠는 나한테 너무 엄격했어 라고 말했는데 형제자매가 난 안 그랬는데? 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왜 이해해주지 못할까? 라는 서운함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대화는 부모님에 대한 불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 간의 신뢰까지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느낀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부모님에 대한 감정은 각자가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형제자매와 공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위로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더 큰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고 싶다면 부모님에 대한 대화를 할 때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예를 들어 부모님의 희생이나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불만은 가슴속에 담아두고 함께했던 좋은 기억을 나누세요. 그렇게 하면 형제자매 간의 관계가 더 깊고 단단해질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형제자매 간의 비교와 서운함. 형제자매 사이에서 엄마 아빠는 너만 더 챙겼잖아. 난 항상 내 그림자 같은 존재였어. 같은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말들은 단순한 푸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과거의 감정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현재의 관계까지 어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차별이나 형제자매 간의 비교는 각자의 입장에서 다르게 기억되기 마련입니다. 한쪽은 난 정말 힘들었어 라고 느꼈지만 다른 쪽은 난 그런 걸 느낀 적이 없는데 라며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 이어지면 서로의 경험을 부정하게 되고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죠.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의 서운함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것이 현재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어? 라며 과거의 일을 다시 꺼내는 순간 이미 지나간 일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자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비교와 서운함을 반복하기보다는 현재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어릴 때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함께 있어서 좋다.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비교와 서운함은 과거에 묻어두고 지금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형제자매는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동반자이자 앞으로도 함께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과거에 머물기보다는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나아가는 것이 더 따뜻하고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네 번째, 개인적인 실패나 약점. 형제자매에게 자신의 실패나 약점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형제자매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모든 것을 가감없이 공유한다고 해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요즘 돈이 너무 부족해서 힘들어 라고 말하면 형제자매는 걱정하는 마음에 너도 좀 아껴 써야지.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같은 조언을 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담스럽거나 불필요한 간섭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 문제나 심리적인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형제자매가 너무 걱정하거나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며 가볍게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오히려 서운함을 만들거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약점을 다 보여주기보다는 선별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솔직하게 털어놓되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먼저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약점은 반드시 숨길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있을 때 형제자매는 오히려 당신을 더 신뢰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는 우리가 평생을 함께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약점을 보이기보다는 필요한 순간에만 솔직함을 꺼내는 지혜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형제자매와 이야기할 때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불만을 꺼내는 순간 상대방은 불편함을 느끼거나 과도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내 남편은 정말 책임감이 없어.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듣는 형제자매는 당신을 위로하려다가도 의도치 않게 조언을 하거나 간섭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화가 점점 논쟁으로 번질 위험도 있죠. 또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족과 비교하면서 불필요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배우자는 저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애는 그래도 나은 편인가? 이런 생각들이 형제자매 사이의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나 자녀와의 갈등이 있다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합니다. 형제자매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지만 결국 당신의 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가족 이야기를 나눌 때는 부정적인 이야기보다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요즘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이런 대화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가족 문제를 외부로 꺼내기보다는 서로의 가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어릴 때는 친구처럼 의지하기도 하고 가끔은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존재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비밀 잘 기억해 두세요. 때로는 하지 않는 말이 관계를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고민되거나 마음에 남는 순간들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생각의 정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고 지혜롭게 가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